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박찬영입니다. 오늘은 두 원의 위치 관계라는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가끔 나오는 원의 방정식 심화 이론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걸 배웠는데 두 개의 원이 서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고,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녀석들의 위치 관계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의 개수를 생각하는 거냐면 교점의 개수를 생각을 하는 거다. 교점이 몇 개야?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알려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원이 뭐 좀 가까이 있고 좀 멀리 있고 이런 관계들에 따라서 교점 개수가 달라질 것이구나 라는 내용들은 좀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이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몇 점에서 만나는 거냐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, 여러분들. 그렇죠? 그러면은 이 원이 이제 한 녀석은 뭐 왼쪽으로 가고 한 녀석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교점이 따다다닥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한 개도 됐다가 없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것을 기준 잡아서 생각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두 원의 중심거리하고요. 반지름 두 개겠죠? 원이 두 개니까 반지름의 합 또는 차, 이걸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설명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안 만나는 것부터 쭉 떨어져서요, 그죠? 떨어져서 안 만나는 것부터 서서히 가까워짐에 따라서 교점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,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시죠.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원이 있어요.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의 원이 만납니까? 안 만납니까? 당연히 안 만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만나는데, 그럼 아까 전에 뭘로 하자 그랬냐면 두 원의 중심 거리라는 걸 보고 얘기를 하자 그랬어요. 그러니까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여기도 원의 중심이 있을 겁니다. 중심 거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연결한 이런 선의 길이가 바로 이제 중심거리고, 흔히 이제 D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. D. 근데 이제 이 D가 여기 보이는 반지름을 R1이라 지칭하고 여기 보이는 반지름을 R2라고 지칭을 할 때 R1과 R2를 합쳐도 D보다 작죠. 그래서 원이 서로 바깥에서 안 만나려면 중심거리인 D와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값 중 D가 더 커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에요. 첫 번째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가까워지는 거죠. 이렇게 원이 가까워져 가지고 어떤 순간이 있을 수 있냐면은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붙었네요.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얘는 이제 용어도 있거든요. 무슨 상황이라고 얘기하냐면 외접한다라고 얘기해요. 바깥에서 접한다는 얘기죠. 한 점에서 만난다. 그럼 이제 이거는 중심이 여기 있다 쳤을 때 이렇게 연결한 요 길이 보이십니까? 요 길이가 중심거리 D인데요. 요 길이가 뭐와 같냐면은 반지름 R1과 R2를 이렇게 더한 길이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외접하려면 중심거리와 반지름의 합이 서로 같으면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? 자, 이번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3번인데 3번은 아까 전에 처음 그려드렸던 그림인 이런 그림이에요. 이런 그림. 자, 이렇게 원의 중심이 여기쯤 있고 여기쯤 있어서 두 개를 연결한 이렇게 생긴 중심거리가 있다고 치죠, 여러분들. 그럼 이제 이번에는 중심거리가 반지름 두 개 더한, 여기 보이세요? 여기 반지름 맞죠? R1, 요렇게 반지름 맞죠? R2. 자, R1과 R2를 더한 거 여기 꺾어 들어가고 D가 이렇습니다.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요, D가 R1과 R2를 더한 것보다 이번엔 더 작아지게 된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만나게 되겠죠. 대신에 여기에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, 이 D가 반지름을 큰 거, 뭐 뭔지 모르겠지만 R1에서 R2를 뺀 거보다는,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둘 중에 누가 큰지 몰라서예요. 씌웠을 때 얘보다는 크다. 그러니까 두 개의 합과 차,
사이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논리가 발현이 됩니다. 뺀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, 어떻게 된 거죠?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, 요 R1 길이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갖다 놔보면, 이런 식으로 이제 R1을 갖다 놔보면, 이만큼이 남게 되는데요. 그림 보시는 것처럼, 요 남은 길이가 D보다는 작거든요. 그래서 두 개를 뺀 게 거리보다는 작고, 그러니까 거리가 뺀 거보단 크고, 더한 거보단 작다. 요렇게 범위가 잡힐 때, 이런 경우에 우리가 두 원은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원을 더 가깝게, 좀 더 가깝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4번인데요. 4번을 가깝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원이, 작은 원이 큰 원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, 이렇게, 예,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.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볼 거냐면, 이게 이제 작은 원의 중심이고요. 이거 좀 삐딱하냐? 작은 원의 중심이고, 큰 원의 중심이 여기쯤 있다고 합시다.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있게 될 건데,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, 여기죠?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R2가 되고요, 그죠? 반지름 길이고, 이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R1이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중심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, 여기 길이가 바로 중심 거리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원이 한 점에서 만나, 그러니까 접하는데, 아까 전에는 바깥에서 접해서 외접이었죠? 지금은 안쪽에서 접하니까 이제 내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내접하는 상황, 내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, 내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심거리가 반지름을 뺀 것과 같아지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D가 R2 마이너스 R1, 그리고 누가 긴지 모를 때는 절대값을 씌워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. 이해되셨나요, 여러분들? 자, 이번에 여섯 번째입니다. 여섯 번째는, 여섯 번째 된다. 다섯 번째군요. 죄송합니다. 숫자를 모르는 선생이네요. 자, 다섯 번째. 다섯 번째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. 이렇게, 요런 형태로 들어가서, 이제 중심이 여기 있고, 중심이 여기 있어서, 중심 거리가 쭉 연결을 해볼게요. 자, 쭉 연결했을 때, R2에서 R1을 뺀 것보다도 이게 남죠, 그죠? 더 작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엔 중심 거리가 두 개를 뺀 것보다도 더 작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, 마지막 이론이 여섯 번째로 동심원입니다. 동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심이 같은 원을 말해요. 그래서 이렇게 원이 있어서 이렇게 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중심이 같다는 거죠. 원의 중심이 같으니까 이런 경우는 중심 거리가 0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답니다. 예,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두 원의 위치 관계인데,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원의 중심 거리를 가지고, 그리고 반지름의 합과 차를 가지고 우리가 원이 이렇게 위치하는 관계들을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. 밖에서 떨어져 있으면 반지름 더한 것보다 중심거리가 더 크고, 외접을 하면 중심거리가 더한 거와 같고,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중심거리가 더한 거보단 작은데 뺀 거보단 크다. 내접할 땐 뺀 거랑 똑같고, 안쪽으로 들어갈 땐 뺀 거보다 작고, 동심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심거리가 0이다 라는 것까지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, 여러분들.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일단은 설명이 교육과정에서는 빠진 내용이라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, 혹시 뭐 다른 시험이나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필요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, 사실상 외운다기보다 그림을 머릿속으로 상상한 다음에 더한 거랑 뺀 거, 걔네들과의 관계가, 중심거리와의 관계가 어떨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. 네, 다음 영상에서 또 한 번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